여러분 혹시 secure 무슨 뜻일까요? 안전한 정도의 형용사 뜻만 알고 있으면 이번 수능 40번을 풀어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정답률 37%에 불과했던 요약문의 결정적이었던 단어 어따의 뜻 선생님이 자동 암기에서 이미 강의를 했고요. 심지어 뒤에 있지도 않아요. 7일차 있습니다. 책을 사서 조금만 앞부분을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반드시 맞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단어였다는 것이죠. 이영수의 자동 암기. 지금부터 넌 그냥 암기당하는 거야.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단어 암기의 나쁜 습관 교정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깜지로 단어 맨날 쓰면서 외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자신에게 막 화가 나죠. 또 어때요? 친구들은 옆에서 금방 다 외우는데 전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우울합니다. 그리고 분명 어제 봤는데 오늘 또 까먹어요. 무력감을 느껴요.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수능 영어 단어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영어 단어 암기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동 암기는 2000개의 핵심 수능 어휘를 데이 하나당 50개씩 총 40일에 걸쳐서 마스터할 수 있게 구성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자동 암기는 도대체 다른 교재들과 뭐가 다른 건가요?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 나갈 겁니다. 파트 1에서는 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기본기를 쌓을 거예요. 파트 2에서는 답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게 뭐냐 익힐 거고요. 파트 3가 진짜 이 단어 짝의 하이라이트인데 단순히 어휘를 넘어서 문장과 문장의 의미 혹은 문장 내에서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어휘들을 총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낯설어하는 소재의 어휘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빈출 어휘까지 하나로 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이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 5일 동안 우리는 250개의 핵심 기출 어휘를 통해서 어원을 공부할 겁니다. 어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어원을 알면 손쉽게 여러 개 단어를 축축축 외울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낯선 단어를 보더라도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펙이 보다라는 걸 알면 리스펙은 다시 보니까 존경하다는 뜻이 돼요. 존경하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프로스펙은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다, 전망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인스펙,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제대로 됐는지 따지는 거, 점검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딱 5일, 처음 5일은 단어를 바라보는 단어의 부품이라고 하겠죠. 이것들 어원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선생님이랑 갖도록 하겠습니다. 5일만 투자하십시오. 그 다음은 기본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 동사 get, take, make, give 이런 것들은 정말 영어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그냥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치사, 부사와 결합되어 표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take 뜻 아세요?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몰라요? 라고 하지만 take가 다양하게 쓰인 take A for B, take off, take up, take on, take over 뜻을 아냐고 물어보면 얼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take A for B 정말 중요하게 삽입의 결정적 문장으로 나왔고요. take on, 빈칸 문제 정답 선택지에 출제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평가원이 그토록 학생들에게 반드시 독해하기를 요구했던 이런 기본 동사 세트들은 뭐가 있는가 딱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이게 왜 이런 의미를 만드는지를 정리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의 탄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영어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7일차에는 뭘 가르칠 거냐면 품사의 유연함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명사로 알고 있는 단어 클라우드, 구름이죠. 근데 이 모든 내가 명사로 알고 있는 게 동사 자리에 오면 동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근데 막무가내로 외우면 안 돼요. 구름은 뭐죠? 하늘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리죠, 하늘을. 그래서 가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Emotions clouded his judgment. 감정이 그의 판단을 가린다. 이렇게 아주 쉽고 재밌게 저희가 함께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가 7일차. 그 다음 이 단어장을 공부한 지 2주차가 시작될 때는 평가원 지문의 핵심, 선택지 핵심 단어들을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점수 올리는데 가장 직결되어 있는 단어부터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시중에 있는 단어장들은 이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뭐 그냥 컴퓨터에 놓고 엑셀로 돌린다거나 해서 빈도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이거 분석본 하나하나 쓰면서 이 문제에서 정답의 결정적 근거,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 선택지 어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다 정리를 한 겁니다. 한 땀 한 땀 엄청난 세월이 걸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답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들 이렇게 별표로 다 표시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영수의 기출분석서에 있는 바로 그 단어들 중에 별 2개 이상 가장 핵심 어휘들을 바로 8, 9, 10 여기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의는 이번에 완전 전면 업데이트를 할 건데 단순히 단어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당시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잘못 해석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그냥 쓱 넘어가 틀렸는지 그 역사를 알려드리고 이 결정적 단어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대박이죠. 근데 아직 놀라긴 일러요. 이 다음이 진짜 클라이맥스고 하이라이트니까 파트 3 논리 관계 읽히기. 이 부분이야말로 이영수 커리큘럼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고 단어가 이제 더 이상 단어가 아니라 독해의 전략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문 안에서 만드는 논리 관계, 뭔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개념 간의 대조나 인과를 보여주는 것들을 싹 다
학습할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그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1번, 필자가 뭔가가 중요하다고 할 때 쓰는 어휘, 그리고 뭔가를 부정할 때 쓰는 어휘. 근데 단순히 쉬운 게 아니라 정말 고급진 어휘, 당락을 갈랐던 어휘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critical thinking, 명사를 꾸미면 비판적이라는 뜻인데 it is critical, 혹은 이렇게 비동사 뒤에 오면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A를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substantial, 학생들이 오해합니다. 접두와 sub가 아래라는 뜻이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sub는 겉표면 아래에 있는 코어, 핵심, 본질, 이걸 가리키는 sub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이라는 뜻이고 A가 substantial 하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정보로 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문과 선택지에 있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다 정리합니다. 부정어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not, never, 중학교 수준 hardly, scarcely 이런 거 말고 동사로 하는 bypass, deviate from, obscure 이런 것들. 주석도 안 나와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어휘들을 정말 알기 쉽게 선생님이 정리해드리고 외우는 것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또 나아가 수능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게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항 대립 아니겠습니까? 대조. 유연한이라는 게 나오면 그 반대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유연한의 반대가 뭐예요? 물론 inflexible, 유연하지 않으니라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렇게 접두 붙이는 거 말고 반대말 rigid, 융통성 없는 뻣뻣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문을 예측하는 힘이 길러지고 선택지에서 이거 반대말이네 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출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다 있고 기출 분석서라는 교재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대조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떠오르고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대립적 사고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인과 표현, 요즘 너무 중요합니다. 지문 속 핵심 인과를 선택지에서 왜곡시켜요. 국어에서도 자주 나오죠. 근데 그러려면 영어로 된 인과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해석은 기본이고 A와 B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A originate from B 하면 A가 B로부터 기인하다니까 B가 원인, A가 결과고요.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면 이 인과가 맞는가 따져야 돼요. 수능 기출에 나왔던 모든 인과 표현들을 싹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효율적으로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논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과까지 다 정리했어. 논리관계를 싹 부정, 긍정, 대조, 인과까지를 다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갈 단어는 바로 소재편입니다. 영어 단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얘가 어떤 소재 속에서 쓰이냐, 어떤 주제 속에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취약 부분을 제가 딱 꼬집어서 만든 게 소재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특히 취약한 세 가지 주제, 과학, 사회, 경영, 경제에 대해서 자, subject.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단어죠.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과목. 근데 이게 과학 지문에서는요, 실험 대상자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0.1초 만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콜로니. 맨날 식민지라고 알고 있는데 생명과학 지문에서는 어떤 동물들의 군집, 서식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누구도 안 가르쳐줘. 누가 가르쳐줍니까? 이영수쌤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일차부터 40일차까지는 마지막으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단어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여기도 강의가 다 있어요. 이렇게 기출 데이터를 다 넣어서 출연 빈도별로 쫙 정리를 하고 그럼 당연히 1위가 무슨 더 이런 거거든요. 그런 중등 단어, 유배 가는 길에 나온 단어들을 다 빼고 진짜 알짜배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알아야 될 중요 단어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한 게 마지막 파트 5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외워야 할지, 얼마나 외워야 할지 막막한 수능 영어의 단어 우주 속에서 우리 제자들의 길을 밝혀드릴 단어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세워드리고 단어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의 목표는 분명해요. 이 강의가 끝나면 그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쪼개고 이해하고 링크를 시켜서 쉽게 외우는 자생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 이영수의 자동암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능 영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레시피 재료들을 모두 다 담은 아름다운 단어장입니다. 개정에 공을 들였고 더 재미있는 강의로 업그레이드해서 40강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 영어를 싫어했고 영어와 결별했던 친구들, 이 자동암기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